17번 패트릭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자, 이 모형이 이제 일회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일회성으로 안 봅니다. 이게 옛날에 행시나 승진 시험에서도 몇 번 나왔던 것들이고 7급, 9급에서 이제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금년에 지금 9급 시험에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패트릭 던리비 관청 형성 모형. 패트릭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 이 니스칸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을 비판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니스칸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은 보면 관료들은 항상 다 자신의 이권이나 출세, 승진 등을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산 극대화 동기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모든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 요거. 그런데 패트릭 던리비는 그걸 이제 비판을 했어요. 기관의 유형이나 예산의 유형에 따라, 성격에 따라 극대화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 안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직접 쓰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어가는 예산들이에요. 자기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대부분 다른 기관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어가 버리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굳이 많이 확보해 가지고 책임을 떠안고 골치 아프게 그럴 필요, 그런 예산은 자기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쓰는 예산이 아니라 자기를 거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많은 기관이 주로 통제기관이에요. 통제기관. 자기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막료부처들 같은 거죠. 주로 막료부처. 권한만 행사하고 통제 권한만 갖고 있지 자기가 직접 뭘 집행하거나 책임을 지는 그런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처들은 굳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예산 같은 경우는 극대화 동기가 있습니다. 특히 중하위 관료 같은 경우. 관청 예산은 이건 고위 관료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근데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굳이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위 관료도.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뭐가 생기냐? 이런 조직은 예산 극대화 동기보다는 관청 형성 동기가 더 강하다는 거죠. 관청 형성 동기. 자, 관청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속한 조직은 참모 조직처럼 이렇게 변해가기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책임이 많이 수반되는 단순 집행 업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거는 준정부 기관이나 다른 개성기관으로 떠넘긴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가시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기관은, 그런 기능은, 업무는 준정부 기관이나 개성기관 만들어서 자꾸 떠넘기고 그런 관청을 형성하고, 자기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참모 조직 같은 조직으로 변해가기를 희망한다. 이게 관청 형성 이론이에요. 관청 형성 모형. 그래서 이 패트릭 던리비는 모든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동기가 강하다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모형. 그게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핵심 예산은 주로 중하위 관료들의 극대화 동기가 생기고, 관청 예산에서는 고위 관료들의 극대화 동기가 생기지만, 사업 예산을 주로 주로 하는 통제기관에서는 고위 관료마저도 예산 극대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모형.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자, 그렇다면 1번 지문은 맞죠. 고위 관료 선호에 맞지 않는 집행 기능 이런 거 넘긴다는 거죠. 추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하위직 관료는 관청이 아니라 핵심 예산에서 주로 극대화 동기가 생긴다. 그 다음에 관료들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아니죠. 항상 관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더 우선시 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이익보다도 책임은 떠넘기고 권한만 많이 행사하려는 그런, 이것도 반대죠. 그래서 1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네요.